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지혜기술 서교출판사 지은이 발타자르 그라시안. 오늘 네 번째 낭독 시간인데요. 제가 챕터 1 이제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삶의 요령. 상인들처럼 실생활의 요령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교유하라. 명상을 통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남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똑똑한 사람들의 맹점은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상적인 일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해 남들에게 속는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구체적인 삶의 요령을 깨달아야 한다. 장사꾼들은 비천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가장 적은 수고로 큰 이득을 남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인생을 알아간다는 것은 실용적인 사람들과 교유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요령을 배우게 된다. 도움을 줄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먼저 은혜를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쓰는 훌륭한 책략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긍정적 평판을 얻는 것은 대가 없이 베풀기 때문이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태도가 남들에게 호감을 사는 것이다. 실제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현명한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다. 마음의 빚을 지워두었다고 생각해서다. 선행으로 마음의 빚을 많이 지워두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호의를 베풀기로 마음먹었다면 신속하게 하는 게 좋다. 적재적소라는 단어처럼 꼭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받는 사람이 고마워한다.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커다란 빚을 지니고 감사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한다. 남의 비밀에 관심 두지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들지 마라. 누구나 자신의 추함을 드러내고 비추는 거울은 보지 않으려고 한다. 윗사람이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비밀을 고백한다고 해서 당신이 커다란 신임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위종관계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내침을 당할 최우선 순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게다가 공공연히 비밀을 떠벌리고 다닌다는 인상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듯 만약 비밀의 비음만 입 밖으로 나올 낌새가 보여도 처절하게 응징을 당할 수 있다. 자신의 비밀을 남에게 털어놓는 것은 더욱 좋지 않다. 쓸데없는 고백은 자신을 노예처럼 남들에게 종속시킨다. 한번 잃어버린 자유는 되찾기가 정말 어렵다. 비밀은 들어서도 안 되고 발설해서도 안 된다. 때론 바보인 척.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만 잔뜩 모여있을 경우가 있다. 어리석음이라는 이름의 병은 금방 옆 사람에서 옆 사람으로 전해져 모두 감염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봐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쉽다. 그렇다고 똑같이 어리석어져서는 곤란하다. 진정한 지혜는 마음속에 갈무리하고 꼭 필요한 실용적 지식만을 내보여라. 세상에는 바보의 탈을 쓰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주 많다. 화를 키우지 마라. 사소한 재앙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홀로 찾아오는 것은 없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모든 것은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법이다. 불행이 잠들어 있으면 그것을 깨우지 마라. 조금만 미끄러지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며 그 나락의 끝은 알 수 없다.
완벽한 행복은 얻기 어려운 만큼 재앙 또한 그 끝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은 인내로서 감내하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혜로서 현명하게 대처하라. 친구 2. 불행을 함께 나눌 친구를 찾아라. 전쟁터에서도 도움을 주러 오는 원군이 있고 궁지에 빠져도 벗어날 길이 생긴다. 남과 싸움을 할 때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든든한 법이다. 모든 책임을 자기 홀로 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의 혹독한 비판을 혼자서 감당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과오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어려운 고비를 함께 극복해갈 친구가 있어야 한다. 운명의 신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얹어놓는 일에는 능하지만 한편인 두 사람을 동시에 공격할 만큼 날렵하지는 않다. 과실이라는 괴로운 짐을 함께 나누어질 사람을 찾아라. 불운을 자기 혼자서 이겨내야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인생에서 그리 많지 않다. 친구 3. 만만치 않은 적수일수록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경쟁심은 경쟁심대로 유지하되 능력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멍청한 친구는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지만 뛰어난 적수는 호승심 때문에라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뛰어나다면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는 과단성이 있다. 나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상대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 상대가 가진 혀끝의 독은 감사로 변하고 악의는 신뢰로 바뀔 것이다. 이는 몸에 익힐 만한 가치가 있는 처세술이다. 뛰어난 적을 친구로 삼으면 훌륭한 협조자가 된다. 소신과 고집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자존심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 그저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있다. 이 비참한 습성은 고집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한층 악화된다. 완고한 행동은 고집스러운 말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친다. 현명한 사람은 토론하다가 잘못을 깨달으면 자신의 의견을 굽히고 재빨리 올바른 쪽을 선택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밀고 나간다.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고집을 꺾지 않고 잘못을 실행하는 것이다. 사려 깊은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라도 올바른 쪽을 알아차리면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올바른 결정이 무엇인가를 찾는다. 논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논리가 지닌 한계점을 파악했을 때에는 즉각 논점을 옮기든가 자신의 견해를 수정해서 새롭게 대응한다. 때론 잊어라. 기억력은 때때로 주인의 뜻과 반대로 작동해 주인을 낭패하게 만든다.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잊히고 잊혀야 할 일은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과거의 일로부터 초연해지려면 잊어버리는 기술을 습득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한다. 물론 기억력은 단련으로 증진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다기보다는 생태적으로 타고나는 측면이 크다.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한없이 많이 할애하고 즐거운 일에는 인색한 것이 기억의 속성이다. 괴로운 기억으로 힘들 때는 신경을 분산시키기 위해 몸을 혹사해도 좋다. 피곤에 절은 육체에는 다른 생각이 깃들 여지가 없다. 기억이 아무리 잔인한 존재라고 해도 영원하지는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편한 기억들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다.
나쁜 기억도 시간에 풍화되어 언젠가는 조용히 쓰러지고 말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비움은 또 다른 채움이다.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주둥이가 좁은 병에 손을 집어넣고 욕심을 내어 너무 많이 꺼내려 하면 손이 빠지지 않아 고생한다. 일의 성과는 남과 나누고 금전은 부족하지 않을 만큼만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지혜만 있으면 인생이 즐겁다. 일이나 물건을 뺏기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이유도 없고 언제나 새롭다는 느낌을 받으며 즐길 수 있다. 가진 것을 내놓을 때 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 운명의 힘. 운명은 언제나 인간의 삶에 끼어들어와 약탈하고 맘껏 희롱하며 오래 준비한 계획까지도 단숨에 뒤집어 버린다. 운명의 힘을 간과하지 말라. 특히 중요한 일을 수행 중이라면 더욱 그렇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태도에서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긴장을 늦추는 바로 그 순간 운명은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잠시라도 태만한 자는 몸과 마음 모두 파멸될 수 있다. 경계심을 풀었다가 운명의 장난에 의해 쓰러지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자들이 가차없이 당신을 밟고 올라선다. 성경에도 나오듯이 신랑이 오는 날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은 신부는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무모한 도전을 즐기는 사람에게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라. 독창적이라고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건실하다는 평가는 얻을 수 있다. 모든 면에서 정통한 사람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도 좋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다름없다. 무슨 일이든 정도로 나아가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확립된 길이라면 잘못될 일은 거의 없다.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을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잘 알려진 큰 길을 따라가는 편이 낫다. 섣불리 오솔길을 걷다가 길을 잃는 것은 숲을 여행하는 초보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다. 잘 모르면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취해야 할 자세다. 당신 주변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본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상대의 의도를 재빨리 이해하며 의견을 나누고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협력할 줄 안다. 위대한 사람의 신뢰가 담긴 말 한마디가 대중적 인기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좋은 의견을 경청하며 올바른 판단을 배우면 인생이 몇 배는 가치 있게 바뀐다. 참된 스승이나 친구의 격려는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그의 유일무이한 수제자로 삼았던 것이다. 천박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 대신 평범한 사람을 친구로 삼는다. 수준 낮은 친구를 바라보며 자신은 그보다 낫다고 자의하며 현명한 상대에게 자극받아 분발하는 일을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썼음을 기억하라. 무적의 대왕 알렉산더도 자신의 전기를 집필하는 작가에게는 화가 앞에 앉은 추녀처럼 몸을 사렸다. 제발 7년마다 자신을 돌아봐라. 인간은 태어나서 7년이 지나면 이성이 생겨난다. 그리고 7년씩 지날 때마다 새로운 능력이 하나씩 부과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성장 기회가 주어지므로 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사회 속에서 자신을 교정하고 성장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자신에게 합당한 직업을 찾는 것은 모두 그런 지혜의 소산이다. 이 변화의 속도는 아주 느리고 순차적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거듭 성찰하지 않으면 변화의 시기가 찾아왔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옛말에 의하면 인간은 20살 때에는 공자새 같고 30살 때에는 사자가 되며 40살 때에는 낙타로 살고 50살 때에는 뱀의 지혜를 갖게 되며 60살 때에는 개에 해당하는 과정을 거쳐 70살 때에는 원숭이가 되고 80살 때에는 무로 돌아간다고 한다. 천재를 알아보는 능력. 창의성은 하늘이 내려준 재능에 가깝다. 그러나 어떠한 재능이 다소의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창조적인 사람은 독창적이지만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은 흔치 않다. 창조적인 사람은 대중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모두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세상에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간할 줄 아는 뛰어난 감시관이 필요하다. 천재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천재의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며 대중이 비로소 보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다. 누가 당신을 띄워줄 때 자신이 대단한 일을 성취한 것처럼 떠벌리며 다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이 이미 이룬 업적을 놓고 자신의 공으로 돌리거나 아직 시작조차 않은 일을 두고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 대중은 이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찬사를 보내지만 이들이 얻어내는 것은 금세 비웃음으로 바뀔 헛된 명예일 뿐이다. 사력 있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남이 받들어주는 채 한다고 해서 쉽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는다. 속된 칭찬을 받으려고 안달하기보다는 결과로서 인정받으려고 한다. 카멜레온은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색깔을 바꾸어가며 남들의 눈길을 끌려고 하지만 개미는 묵묵히 자신의 탑을 쌓아 올린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말로서만 이루는 업적을 경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허영심은 가능한 한 적게 가질수록 좋다. 결과가 기대보다 좋을수록 많은 사람에게서 인정받는다. 조금씩 천천히 남들을 기다리게 하고 그들의 입에 감미로운 뒷맛을 남겨라.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되 완전히 해갈시키지는 마라. 기대를 전부 충족시키지 말고 기다리도록 하라. 기다림은 욕망을 더 키우는 효과가 있다. 선물을 받을 때의 기쁨은 기다림을 통해 증폭되는 법이다. 포만감을 느낄 만큼 쾌락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한정되어 있어서 혼자 독식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남들로부터 멸시를 당한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길은 배고픈 상태로, 갈망하는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다. 기다리게 함으로써 즐거움이 더욱 커지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지혜의 기술 서교 출판사의 저작권이 있으며 이 책의 1챕터까지 오늘 제가 낭독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지금까지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